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가회계의 마지막 강의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원가의 계산,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계산 방법, 공손의 계산, 결합원가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은 단일 제품을 연속적이며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원가 계산 형태로서 전자제품 제조업, 화학업, 제지업, 철강업, 정유업 등 일반 공산품의 생산 업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순 종합원가 계산이 있는데 이는 단일 제품을 단일 공정에서 생산하는 단순한 작업 형태를 말하며 얼음 제조업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으로 2개 이상의 제조 공정을 가지는 생산 형태로서 제지업이나 제당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조별 종합원가 계산. 여러 종류의 제품을 종류마다 조를 설정하여 조별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통조림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 동일한 공정에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원가 계산 방법으로 양조업이나 정유업이 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물량 흐름의 파악. 이때 물량의 흐름이란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느냐 아니면 진행률에 의해 공정 전반에 투입되느냐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노무비나 제조 경비는 공정 전반에 진행률에 의해 골고루 투입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 계산. 제공품을 완성도에 의하여 완성품의 환산량을 계산하는데 이것은 제품의 완성도를 의미합니다. 만일 제공품의 완성도가 40%이라면 40%가 완성된 것으로 보자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배분할 원가, 요약. 기초 제공품과 단기 발생 원가, 화학. 기초 제공품의 투입 여부에 따른 원가 계산. 이는 기초 제공품을 전기에 투입되어 단기로 넘어온 제공품을 단기에 투입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기의 투입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완성품 환산량은 수량 곱하기 완성도, 진척도를 계산합니다. 기말 제공품을 진행률에 의하여 금액을 계산합니다. 다섯째,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 계산. 투입된 수량을 단가로 계산하여 금액을 계산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는 문제풀이에서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방법으로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습니다.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하고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하여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 원가를 구별하지 않고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하고 단기 투입분은 나중에 완성된다는 가정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며 실제 물량 흐름에 충실한 방법입니다. 즉,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점은 기초 제공품을 단기 투입 원가에 포함하느냐의 문제를 말합니다.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을 단기의 투입 원가로 간주하는 것이고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은 전기에서 투입된 것이니 단기 투입분은 아니라는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T 계정으로 기초와 단기 투입, 기말과 완성으로 구분합니다. 이때 기초와 단기 투입을 모두 단기 투입으로 가정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완성과 기말에 배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반면 선입선출법의 기초는 전기에 이미 투입된 것으로서 기초가 먼저 완성되고 단기에 투입된 것은 단기의 완성과 기말 재고로 배부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비교하면 기초 제공품은 전기에 투입된 것이니 선입선출법이 물량의 흐름에는 맞는 것이죠. 이제 계산 순서에 대해 알아볼게요. 평균법은 기초를 단기 투입으로 간주한다고 하였으니 기초와 단기 투입을 모두 단기 투입으로 보고 단기 완성과 기말에 배부합니다. 하지만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은 전기에 투입된 것이니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되고 단기 투입분은 완성과 기말에 배부됩니다. 기초 제공품은 단기 투입분이 아니니 단기 원가 계산에서는 제외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단기 완성과 기말을 합한 금액에서
기초 제공품을 빼면 단기 투입분이 계산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평균법은 대변의 합계, 완성과 기말의 합계를 말하고 선입선출법은 대변의 합계에서 기초를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에서 일시에 모두 투입되는 것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모두 투입되면 투입은 100%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투입되는 것은 항상 환산량이 100%입니다. 재료비가 일시에 투입된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계산해보면요. 평균법은 대변의 합계, 기말 제공품 1000과 완성품 3500을 합하여 4500이 됩니다. 선입선출법은 대변의 합계에서 기초를 뺀다고 하였으니 4500에서 기초 500을 빼면 4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법은 4500, 선입선출법은 4000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공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공비는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말하는데 가공비는 순차적으로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평균법은 대변의 금액을 말하므로 완성 3500과 기말 제공품 1000에서 30%, 300이므로 3800이 평균법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네요. 선입선출법은 대변의 합계에서 기초를 뺀다고 하였으니 3500과 300에서 기초 500의 40%, 200을 빼면 3600이 되겠습니다. 대변은 평균법, 평균법에서 기초를 빼면 선입선출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완성품 환산량의 문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 제공품 700개, 완성도 30%, 단기 착수량 1500개, 단기 완성품 1700개, 기말 제공품 500개, 완성도 50%.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우선 재료비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기초 700 투입 1500 대변에 완성 1700 기말 500을 입력하고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면 환산량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선입선출법은 평균법, 대변에서 기초를 빼면 되므로 1700 플러스 500 마이너스 700, 1500개가 선입선출법,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이 되고요. 가공비는 완성품 환산량을 고려하므로 대변 1700개 플러스 500개의 50%, 250개 마이너스 700개의 30%, 210개는 1740개가 선입선출법,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손과 작업 폐물. 공손품은 정상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규격에 미달되는 불합격품으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작업 폐물은 투입된 원재료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나 조각을 말하며 판매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손은 불합격품이고 작업 폐물은 찌꺼기나 조각인데 재활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손은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나누어지는데 정상 공손은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가산하여야 하고 비정상 공손은 영업외 비용에 해당합니다. 정상 공손은 검사를 통과한 시점에 따라서 완성품 또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부합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못한 공손은 완성품에만 배부하고 검사 시점을 통과한 공손은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같이 배부합니다. 모양이 흡사, 화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화살촉 하나가 부러진 화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공손은 부러진 화살처럼 배부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합원가 계산을 보겠습니다. 결합원가는 동일한 제조 공정을 거쳐 동시에 생산되는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결합제품이라 하고 이러한 제조 공정의 원가를 각 결합제품에 배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결합원가 계산이라 합니다. 정유업이나 한우, 도축업이 있겠습니다. 결합원가의 배부 방법은 결합원가와 연산품 간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제품원가 계산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우선 물량기준법.
연산품의 생산량, 부피나 면적 등 분리점에서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두 번째, 판매가치 기준법. 연산품의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 분리점에서의 생산량 곱하기 분리점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순실현가치법. 판매 시점에서의 연산품의 순실현가치를 말하는데 최종 판매액 마이너스 추가 가공원가 마이너스 판매비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균등이익법. 개별 제품의 최종 판매가치에 대하여 매출 총 이익률이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네 가지 중에서 판매가치 기준법 또는 순실현가치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종합원가 계산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종합원가 계산하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선입선출법은 평균법보다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며 원가 통제 등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 평균법은 완성품 한산량 계산 시 순수한 단기 발생 작업량만으로 계산한다. 3. 기초 제공품 원가에 대하여 평균법은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지만 선입선출법은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지 아니한다. 4.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선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는 방법이며 선입선출법의 기초 제공품은 완성품에만 배부된다.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을 같이 계산하며 완성과 기말에 배부되고 기초 제공품의 차이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가 됩니다. 만일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은 차이가 없게 됩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차변과 대변에 입력된 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대변의 금액은 차변의 금액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평균법은 대변의 금액과 차변의 금액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방법이고 선입선출법은 대변의 금액에서 기초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재료비의 금액이 다음과 같다면 대변의 금액을 계산하면 평균법이 되고 평균법에서 기초를 빼면 선입선출이 됩니다. 문제 2번. 한결은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이 될 경우에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완성품 한산량을 구하면 얼마인가?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완성품 한산량이 100%이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투입되므로 완성품 한산량의 계산 시에는 완성도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재료비를 평균법으로 계산할 경우 완성품 한산량은 1300개 플러스 500개는 1800개이며 재료비의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에서 기초를 빼면 1800개 마이너스 300개는 1500개가 계산됩니다. 가공비는 균등 투입이므로 완성도를 계산해야 하겠죠? 가공비의 평균법 계산은 1300개 플러스 500개의 40% 200개이므로 1500개가 되고요. 가공비의 선입선출법은 가공비의 평균법 1500개에서 기초 300개의 70% 210개를 빼면 1290개가 됩니다. 재료비와 가공비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고 가면요. 재료비나 가공비가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면 완성품 한산량을 계산하지 않고 재료비나 가공비가 공정에 골고루 투입된다면 기초의 완성품 한산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완성품 한산량은 투입 시기에 모두 투입되는지 골고루 투입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3번.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한산량을 계산하시오. 단,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기초의 200개 30% 완성도, 단기 착수는 800개, 단기 완성은 600개, 기말은 400개 70% 완성도. 이것을 T계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평균법은 600개 플러스 400개의 70%, 280개, 그래서 880개가 가공비의 평균법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초를 빼면 선입선출법이 되는데요. 880개 마이너스 200개 곱하기 30%는 60개. 계산하면 820개가 되겠습니다. 4번.
기초 제공품은 10,000개, 완성도 20%, 단기 완성품 수량은 19만 개, 기말 제공품은 8,000개, 완성도 40%이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얼마인가? 단,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기초 제공품의 차이가 되므로 10,000개의 20%, 2,000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 1.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2. 원가 요소의 분류가 재료비와 가공비로 단순화된다. 3. 연속적으로 대량 반복 생산되는 형태이므로 기간 개념이 중시된다. 4.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가정에 따라 평균화 과정에 기초하여 제품 원가가 계산된다.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 대량 생산 형태이며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어 완성품을 계산하고 동일 공정, 동일 제품이라는 가정하에 제품 원가는 평균화됩니다. 개별 작업은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잠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 바품종, 소량 생산의 작업 형태이며 조선업, 건축업, 인쇄업이 대상이 되고 작업지 시서에 의한 작업별 원가 계산으로 정확한 원가 계산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며 제조 간접비의 구분이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형태로 자동차, 전자제품, 정유업 등을 사용하며 공정별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간편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지고 투입 시점에 따라 원가를 구분하며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차이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 이 문제도 T 계정을 이용하여 자기 자리에 입력합니다. 기초가 200개, 단기 착수는 800개, 완성은 900개, 기말은 50개. 그러면 공손은 50개가 되겠네요. 정상 공손은 완성의 5%라고 하였으니 900개 곱하기 5%는 45개가 되고요. 비정상 공손은 50개에서 45개를 빼면 5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5개가 되겠네요. 7번. 다음은 공손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비정상 공손은 비효율적인 작업 조건으로 발생한다. 2. 비정상 공손원가는 회피 가능한 원인이며 영업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3. 정상 공손은 회피 불가능한 원인으로 효율적인 작업 조건에서도 발생한다. 4. 정상 공손원가는 단기의 검사 시점을 통과한 양품에만 배부하며 영업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공손 중에서 영업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정상 공손이 됩니다. 정산 공손은 부러진 화살 모양이라 하였으며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못한 공손은 완성품에 배부되고 검사 시점을 통과한 공손은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부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8번. 세계화학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일한 공정에서 각기 다른 A, B, C, D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세계화학이 결합원가 300만 원을 판매가치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A 제품에 배부될 결합원가는 얼마인가? 판매가치법은 생산량 곱하기 판매 단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A는 1,500 곱하기 1,000원 금액은 150만 원이고 B는 2,000 곱하기 800원 금액은 160만 원, C는 2,500 곱하기 600원 금액은 150만 원, D는 4,000원 곱하기 350원 금액은 140만 원이 됩니다. 전체 합계는 600만 원이 되는데 A의 금액은 150만 원이므로 600분의 150, 25%. 결합원가 300만 원의 25%는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합원가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면 물량기준법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판매가치법은 판매금액, 생산량 곱하기 판매단가로 계산합니다. 순실현가치법은 판매금액에서 추가 가공원가와 판매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균등이 이법은 개별 제품의 총이익률이 모두 같아지도록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원가회계의 마지막 5강 종합원가 계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어떠셨어요? 추후 원가회계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통해 원가회계 문제풀이 과정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른 강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